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아직 하늘이 흐리고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 5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오후부터 하늘 맑아지겠는데요.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8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에 26도 예상됩니다. 덥고 습해서 불쾌지수가 올라갈 수 있어서 몸과 마음의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내일까지는 기온 오늘과 비슷하다가 이번 주말에는 낮 최고 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은 맑을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요즘 각 가정에서 선거 공보물 받아보셨을 텐데요. 이 책자형 공보물 발송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주시가 오는 6월 5일부터 6일까지 행구수변공원 일대에서 2026 환경교육주간 행사를 개최하는데요. 이 소식은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소식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5월 28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와 각 시군이 최근 3년 동안 운수업계에 지급한 보조금이 3,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나라살림연구소가 전국의 광역과 기초지방단체 260여 곳에 운수업계 보조금을 취합한 결과입니다. 강원도의 경우 17개의 시도 가운데 세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금액인데요. 강원도는 운수업체 20곳에 운행손실 보조금과 벽지 노선 지원금 등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다음 달부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대상은 소득 8천만 원 이하,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로 전월세 대출이자를 최대 300만 원까지 최장 2년간 지원합니다. 신청은 오는 8월 31일까지 강원 혜택이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횡성군이 작은 영화관 횡성시네마에서 모든 영화를 1,000원에 관람할 수 있는 할인 행사를 엽니다. 지원 규모는 6,500명 정도입니다. 지원은 관련 예산이 소모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관람권은 1인당 2매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가 다음 달부터 걷기 여행과 역사문화 체험을 결합한 관광형 시티투어 버스 상품인 트레킹 버스를 운영합니다. 이 버스는 매주 토요일에 운행하는데요. 운행 노선은 구룡사와 강원 가명, 성황림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가정으로 발송되는 공보물 작업이 최근에 마무리됐는데요. 유권자에게 후보자 정보와 투표 방법을 전달하는 중요한 절차지만 공직자 업무 부담과 또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의 이승호 사무국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승호 사무국장입니다. 네, 오는 6월 3일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위한 공보물 발송 때문에 지난 주말에 많은 분들이 애를 쓰셨다고 들었는데 현재 어떤 체계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제가 장구동 행정복지센터에 속해 있는데요. 저희 예를 들면
지난 토요일에 치학체육관에서 공무원 40명과 한시근로자 140명 등 총 180명 정도가 모여서 공보 작업을 했습니다. 투표 방법이 들어있는 투표 안내지하고 후보자 정보가 적힌 공보물을 봉투에 담아서 차곡차곡 쌓아두면 이제 집배원들이 가져다가 배송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졌고요. 당구동, 반곡관설동, 무실동, 단계동 등 인구수가 많은 동은 체육관에 다 모여서 공보 작업을 했고요. 아마 인구수가 적은 읍면동 같은 경우는 자체행정복지센터에서 모여서 공보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후보자의 공약을 담은 중요한 공보물인 만큼 이 작업 과정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관심이 클 것 같은데 현재는 이 분류나 포장 등의 대부분의 업무가 수작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예, 100% 수작업으로 진행됩니다. 네. 공보작업장에 가면 일단 투표소별로 테이블을 나눠 놓고요. 그 테이블 위에 이제 봉투에 담아야 할 공보물을 정렬합니다. 시 비례대표 공보물, 도 비례대표 공보물, 그리고 시의원, 도의원, 시장, 도지사, 교육감 순서로 쌓아놓고 교육감 공보물이 제일 위로 올라오도록 이제 집어가지고 우편 봉투에 담거든요. 예. 네, 그렇게 담아놓으면 이거를 이제 집배원들이 당일 배송하는 것으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뭐 일상 업무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비상근무 체제로 공보물 작업까지 병행하다 보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클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주말 휴식이 하루 없어진다는 점에서 부담이 듭니다. 올해 같은 경우 좀 다행히 부처님 오신 날 대체일하고 겹쳐서 토요일 근무 이후에도 이틀 휴식하고 출근할 수 있었는데요. 선거 사무 자체가 시간 외 근무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체력적인 부담이 좀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주말을 반납하고 힘들게 만든 공보물이 대부분 큰 의미 없이 폐기 처리된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알고 있거든요.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품고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좀 더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고생한 만큼 결과물이 좋으면 또 그에 맞는 뿌듯함이 있는데 네. 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이 종이 공보물을 자세히 읽지 않고 폐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종이 공보물 발송을 계속하는 거에 있어서 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업무 과정 문제 이외에 또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어떤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을까요? 예, 실효성에 대한 게 일단 제일 큰 지점인데요. 예. 꼭 필요한지 모르겠는 일을 업무 외 부담으로 하게 만드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IT 강국에서 집집마다 의무적으로 발송되는 종이 공보물이 이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선거에 나서는 정치인들, 특히 입법하는 국회의원들 책임이 좀 크다고 보는데요. 집집마다 자기 얼굴이 담긴 홍보물을 전달하는 것에 대한 욕심, 이걸 버리지 못해서 방치된 일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일에 동원되는 공무원들의 노동을 저는 가짜 노동에 가깝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또 공보물 제작 과정 또 예산 부담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실제로 원주시의 경우에 이 공보물 발송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예, 이게 통계가 나와 있는 건 없어서요. 좀 전체적인 걸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예. 다만 이제 당구동 예를 좀 들어보면 이번 공보 작업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80명 정도 인력이 하루에 투입됐는데요. 그 인력당 수당이랑 이제 식비 정도가 1인당 한 10만 원 정도 이제 들거든요. 그러면은 인쇄물은 이제 정당에서 후보자가 제작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제외하고 뭐 집배원들이 집배 활동하는 걸 제외하고 이제 그 인건비만 봐도 단구동만 한 1,800만 원 정도가 하루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단구동 인구가 그 원주시 인구의 10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은 네. 이걸 단순히 조금 좀 추산이긴 한데 시 전체로 추산하면은 뭐 2억 조금 안 되는 돈이 인건비에만 하루에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큰 비용을 투입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라서 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주시의 한 동, 단구동을 예로 들어주신 거고요. 예. 또 공보 작업에 인건비만 해서 1,800만 원 가량 그렇죠. 쓰인다는 네. 거니까 이외에 또 부수적인 지출 사항이 있겠죠. 네네. 우리가 뭐 강원도 지역, 특히 원주 중심으로 오늘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그럼요. 있는 네.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이런 여러 문제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럼 앞으로 선거 공보물 발송 방식을 좀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실까요? 예,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보고요. 사실 좀 늦었죠. 우리가 기술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적 합의 문제거든요. 예. 유권자 개개인에게 후보자 정보 및 투표 방식을 안내하는 링크를 발송해서 확인하도록 하면
아마 대부분은 활용 가능하실 거예요. 전 국민이 휴대폰을 들고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회인데 이런 사회에서 이런 종이 공보물을 의무적으로 발송하고 있다는 게 좀 정말 이상하고요. 요거는 좀 빨리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부분이 적절한 대안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전자 공보물 전환이 이렇게 대안으로 거론은 되고 있지만 사실 아직도 이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다양한 네, 사연으로. 네. 네,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완해 나가야 할까요? 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공보물을 계속 종이로 보내고 있다라고 이제 핑계처럼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른 보안 방법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기본을 디지털 발송으로 하고 일부 디지털 약자의 경우에 이제 신청자에 한해서 우편을 발송할 수 있고요. 뭐 행정복지센터나 공직 유관기관에 공보물을 비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변화에 공감을 하고 머리를 맞대면 저는 이게 그리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어쨌든 변화의 흐름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에서는 이 선거사무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협의도 계속해서 이어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저희가 4, 5년 정도 원주 지역 선관위하고 매번 선거 때마다 머리 맞대고 좀 의견도 전달하고 또 그쪽의 요구사항도 좀 들어주고 그렇고 있는데요. 좀 지역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요 투표소의 경찰 인력 배치를 조금 경찰적인 협조를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나 투표 종료 후에 투표함 접수대가 좀 적어서 그런 걸 확대해주는 것들이라든가 투표 사무원 교육 확대 같은 것들을 이제 지역 선관위 쪽에서 조금 이렇게 신경 써줬고요. 그리고 벽보 작업을 선관위가 가져갔거든요. 예전에 공무원들이 했었는데 이거나 아니면은 투표 사무원에게 휴일 추가로 주는 거 그리고 수당이나 이제 식비 같은 것들이 좀 너무 적어서 그것도 문제가 됐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역 선관위에 전달하면 지역 선관위가 이제 중앙에 전달해가지고 조금 이제 변화된 것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전달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대로 저희가 했었고요. 공보 작업 관련해서도 24년에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정책 질의할 때 내용을 좀 넣어봤어요. 원주 지역에 이제 4명이 지금 주요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출마했었는데 모두 이거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답은 했는데 그 중에 2분은 당선이 되셨는데 뭐 사실 실질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여서요. 시간을 두고 조금 더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직 보완할 부분은 필요하겠지만 벽보 작업과 같이 이제 시간과 인력이 드는 부분에 있어서 업무 분담을 해서 투표 사무원들에게 휴일을 주려고 하고 계시고 이외에도 뭐 식비, 교육비 이런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부담을 덜어주려고 애쓰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자, 끝으로 이번 선거 공보물 발송과 관련해서 청취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예, 공보 작업에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든 간에 그거 대부분은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좀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세금이 새고 있다. 라고 할 만큼 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엄연히 합법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목소리를 크게 낸다고 해서 이게 일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결국 시민들의 관심과 지적이 있어야 변화가 이루어질 걸로 보는데요. 저는 그래도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로 넘어갈 영역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관심의 문제라고 보는데 저희도 공보 작업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 한 매 선거 때마다 목소리를 낼까 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시민들 여러분의 관심이 모아지고 그럴 때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까지 좀 애를 써볼 테니까 시민들도 좀 많이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공보물을 제대로 읽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유권자로서의 또 알 권리를 놓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보다 접근성이 높은 공보물 발행을 고민해봐야겠죠. 추가적으로 언급할 부분 있으실까요? 따로 말씀드릴 건 없고요. 공보물을 잘 안 읽으신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도 사실은 다른 루트로 많이 접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집으로 오는 공보물을 읽지 않는 거여서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조해 주신 것처럼 전자공보물 전환 이렇게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 시점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6.3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모쪼록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한 번쯤은 꼼꼼히 살펴보시고 모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의 이승호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입니다. 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 속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원주시가 시민들이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며 환경을 배울 수 있는 대규모 환경교육 행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김소혜 리포터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주시가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된 이후에 다양한 환경 프로그램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행사인가요? 네, 원주시는 오는 6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행구 수변공원 일대에서 2026 환경교육 주간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를 위한 첫 번째 환경 수업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단순히 환경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면서 환경 문제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원주시가 강원특별자치도 최초로 법정 환경교육도시에 선정된 이후 열리는 행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큰데요. 행사장 전체를 학교 콘셉트로 꾸며서 시민들이 학생처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 환경교육을 어렵고 무거운 주제가 아니라 누구나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 속 교육으로 풀어냈다고 하는데요. 네. 관련 이야기 원주시청 환경과 한유호 주무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원주시는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된 이후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 기반 환경교육 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위기가 일상생활과 밀접한 문제로 다가오면서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시민의 행동 변화로 이어지는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환경교육 주간은 시민들이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 환경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느끼고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또한 학교,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해 원주시만의 지속 가능한 환경교육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 환경교육은 대면 강의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이 어렵게 느끼거나 일회성 체험으로 끝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몸으로 경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놀이와 체험을 접목하면 아이부터 어른까지 자연스럽게 환경 문제를 이해할 수 있고 즐거운 경험이 실제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환경교육이 어렵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성 교육이라는 점을 시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나 놀이형 콘텐츠가 많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도 안내해 주시죠. 네, 이번 행사에는 30여 개의 환경 체험 부스가 운영되는데요. 탄소 중립 보드게임과 자전거 발전기 체험, 자원 순환 퀴즈, 또 업사이클링 만들기 같은 프로그램들이 마련됩니다. 또 시민들이 다양한 체험에 참여하면 QR코드로 활동 내용을 기록하는 환경 성적표 시스템도 운영되는데요.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수료증까지 받을 수 있어서 단순 체험을 넘어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사라진 석빙고에 얼음을 채워라라는 환경 방탈출 게임인데요. 네. 기후위기로 녹아버리는 석빙고의 얼음을 되찾는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물 정화와 에너지 생산, 기후위기 해결 미션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기후위기를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풍성하게 마련된 것 같은데 그런데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환경 진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된다고요? 네, 원주시는 환경 문제가 특정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예를 들어 AI 게임 개발자는 환경 문제를 게임 콘텐츠로 구현할 수 있고 패션 디자이너는 친환경 소재와 업사이클링을 활용한 디자인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또 크리에이터나 스포츠 캐스터처럼 다양한 직업군에서도 환경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청소년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처럼 이번 행사는 환경을 위한 특별한 직업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더라도 환경 감수성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또 야외 무대에서는 환경 보호 메시지를 담은 서커스 공연과 문화예술 행사도 열려서 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보시면 되는데요. 행사 첫날인 6월 5일에는 원주시와 관내 11개 기관단체가 ESG 실천 협약도 체결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청 환경과 한유호 주무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환경은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일상과 연결된 현재의 문제라는 점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창한 실천이 아니더라도 작은 행동 하나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분들이 환경을 어렵게만 느끼기보다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신만의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셨으면 합니다. 2026 원주시 환경주간 행사는 6월 5일부터 6일까지 행구 수변공원 일대에서 진행되며 원주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체험 부스와 공연, 환경 골든벨, 방탈출 게임, 청소년 진로 체험 등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 시민분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한 만큼 많은 분들이 오셔서 환경을 쉽고 재밌게 경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또한 이번 행사가 시민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환경 실천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보고 듣고 직접 체험하면서 배우는 환경 수업. 이번 행사에서는 환경을 조금 더 가깝고 친숙하게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환경교육 주간 행사를 통해서 나만의 작은 환경 실천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 박영석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춘천에서 제38회 마임축제가 한창인데요. 이번 주말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밤샘 난장을 앞두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일요일 새벽까지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도깨비 난장이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주차장에서 밤새 펼쳐지는데요. 60여 개의 예술단체가 참여해 도깨비 같은 예술가들이 각양각색의 공연과 몸짓 프로그램, 다양한 설치 미술 등을 펼쳐 한바탕 난장의 밤을 경험할 수 있고요. 해뜰 무렵 진행되는 닿는 마임 공연은 오직 춘천에서만 볼 수 있는 공연으로 축제의 정점을 찍을 예정입니다. 축제극장 몸짓에서 진행 중인 극장 공연은 개막작부터 모든 무대가 매진을 기록하고 있고 최근에 우천으로 일부 야외 프로그램이 변경은 됐지만 극장과 산책로, 학교나 복지시설 등 춘천 곳곳으로 무대를 넓히며 흥행 열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이 춘천 마임 축제만의 특별한 몸 풍경을 함께 즐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또 야외 프로그램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요.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올여름 평창에서 열리는 클래식 축제죠. 평창 대관령 음악제에서는 어떤 음악에 주목하게 되면 좋을지 공개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평창 대관령 음악제 예술감독을 맡은 첼리스트 양성원이 최근 열린 간담회에서 친숙함과 도전적 감각을 함께 느끼는 공연이 될 것이라고 예고를 했는데요. 올해 주제는 계승과 혁신인데 잘 알려진 곡과 새로운 곡, 기존 아티스트와 새 아티스트가 조화를 이루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해요. 이 바흐와 베토벤으로 시작해 시니스케 등 현대 작곡가들의 곡까지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바흐의 음악 세계를 계승한 멘델스존과 브람스의 작품들이 연주되고요. 체코 현대 작곡가 파벨 하스의 현악 사중주 제2번 원숭이 산맥에서라는 작품도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고 합니다. 이 양성원 감독은 무엇보다 젊은 음악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강조를 했는데 올해 음악제에서는 첼리스트 에토레 파가노, 피아니스트 엘로이즈 벨라콘, 아오이 피아노 트리오 등 새로운 해외 연주자들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음악제는 오는 7월 23일부터 8월 2일까지 평창군 대관령면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니 푸른 대관령의 여름 속에서 깊이 있는 클래식 선율을 마음껏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평창 대관령 음악제 관련 소식이었고요. 다음은 걷기 여행 좋아하는 분들에게 특히 반가운 소식일 텐데 원주에서 다음 달부터 자연과 역사,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트레킹 버스가 운영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원주시가 바로 다음 달부터 매주 토요일 지역 대표 걷기 여행길과 역사, 문화, 생태 자원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원주 트레킹 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치악산 둘레길과 원주 구비길, 원주 소풍길 등을 활용해 모두 4가지 테마 코스로 짜였어요. 이 참가자들이 자연 속을 걸으며 원주의 역사와 문화까지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한 점이 특징인데요. 테마별로 살펴보면 명품 황상목 숲길 코스에서는 운곡 솔바람 숲길과 구동사를 걸으며 치악산의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고, 힐링로드 치악산 바람길 숲 코스는 치악산 바람길 숲과 강원 가명을 연계해 도심 속 생태와 역사 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했고요. 단종의 발길을 따라서 코스에서는 사리치 옛길과 천연기념물 성황림을 둘러보며 역사 이야기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동화마을 수목원 자작나무길과 법천사지를 탐방하는 테마정원 동화마을과 천년사지 코스도 운영이 됩니다. 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체력 부담을 줄이고자 도보 구간은 회당 5km에서 6km 안팎으로 조정을 했고, 이동 구간에는 전용 셔틀버스를 투입해 이용 편의와 저탄소 걷기 여행 효과를 높였다고 하는데요.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원주 트레킹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주 트레킹 버스 운영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5월 28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 KBS 원주를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